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3월 11일 오늘 드디어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 섭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께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함께 광주로 출발을 했다고 하네요. 오후 2시 반쯤 재판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차에 오르셨다고 하는데 오늘이 온전한 정신으로 광주의 영령들 앞에 제대로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부디 제대로 사죄하고 죗값을 치르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네요. 전두환 씨가 드디어 그렇게 미루고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오늘 드디어 서게 됐습니다. 2시 반께 열리게 돼서 아직 지금 뭐 내려가는 중이겠죠? 내려가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런 사진들 보니까요.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많이들 보셨나요? 네, 재판받으러 서울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차를 타는 모습, 에쿠스 차량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뭐 표정이며 글쎄 뭐 익히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여서요. 그리고 오히려 글쎄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 여전히 뭐 그동안 건강 이상서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알츠하이머 뭐 얘기도 하고 굉장히 뭐 건강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모습들이 보면 뭐 다른 사람 부축도 받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허리도 뭐 꼿꼿하게 이렇게 펴서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별다른 말은 하진 않았지만 승용차에 오르기까지 뭐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그죠? 다 쨍쨍하더만 그러시는데요. 쨍쨍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24년 전에 그 1995년 때 내란수계 등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에는 골목 앞에서 이때 여기 골목에서요. 검찰 소환 방침을 정면 반박하는 그 골목 성명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뻔뻔한 모습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었고요. 포토라인에 서서 또 이번에도 골목 성명 이런 거 2차 골목 성명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고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글쎄 건강한 모습으로 오르셨으니까 거기서도 광주지법 재판정에 나서서도 부디 온전한 제정신으로 광주 시민들 앞에 제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했으면 하는데 될까 어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가는데 아주 골목 앞이 시끌시끌했다고 합니다. 사진들 보니까 보이시나요? 장난 아니에요. 어우 정말 취재진이며 뭐 지지자들이며 경찰이며 아주 바글바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도착했다고 법원 내로 들어갔어요 그러시네요. 우와 이거 지금 혹시 우리 발칙한 뉴스 보시는 분들 중에는 광주에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분, 실제로 지켜보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궁금하네. 야, 그때 그 현장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광주 여기 지금 이 전두환 씨 집 자택 앞에서도 난리도 아니었대요. 여기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맞아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데 이 지만원 씨도 이 군복 입으신 분들이랑 같이 지만원 씨도 자택 앞에서 네, 아주 뭐 이 전두환 씨 가는 길을 배웅하면서 아주 또 막말을 또 거침없이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 뭐 문재인 정권 인민재판 규탄한다 이런 피켓을 들고 이 탑승한 승용차를 가로막았다가 경찰에 제지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지만호 씨도 또 여기서 뭐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5.18이 뒤집어지면 이 땅에 주사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발악하는 거다 이런데 주사파네 이런 막말을 사실 헛소리구나 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가지고 나와서 힘있는, 권력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해서 써먹고 이러니까 이런 막말을,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진짜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참 갑갑한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유대한홍국단 구국동지회 경찰 추산한 20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확성기 들고 광주에 나타나서 43개 무기고를 탈취하고 방송국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 전두환 대통령을 광주까지 끌고 가는 게 정당하냐, 뭐 이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뭐 했다고 합니다. 글쎄, 네, 법이 제대로 박혀 있었으면 전두환 씨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족들과 이 광주 시민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대못을 박으면서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며 황제코프 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뻔뻔한 낯짝으로 돌아다니지 못했겠죠. 법치주의가 제대로 살아있었으면 여태까지. 오늘 법치주의가 조금이라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오늘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것도 사실 지금 그때 그 광주 학살에 대한 처벌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미 이제 뭐 사면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는 지금 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재판에서 뭐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나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치러야 할 이 죗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할 거예요.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번만큼은 그래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진즉에 법정에 출두를 해서 재판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슨 온갖 잡스러운 이유를 다 대면서 계속해서 무슨 알츠하이머 독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회피하고 불출석을 해왔던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골프까지 치고 그 와중에도 건강에 안 좋고 알츠하이머다라고 하면서 골프 치고 골프가 오히려 치매에 좋다 뭐 이런 류의 막 이야기까지 내놓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들을 더 분노케 했었죠. 보다 못한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들이밀고 나서야 이제서야 드디어 재판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드디어 재판정에 광주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뭐 예상컨대 전두환 씨가 이제 와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갑자기 국민들 앞에 막 큰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막 머리 이렇게 석고대죄를 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정말 그렇게 그렇게 해도 사실 분이 풀리지 않겠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뻔뻔한 낯짝으로 그 회고록에 담겼던 그 막말들을 또다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또다시 늘어놓으며 광주 영령들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는다면 정말 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오늘의 형량 역시도 더 엄중하게 내려줘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두환 씨가 이 고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런 정말 표현을, 막말을 서슴지 않고 썼거든요. 고 조비오 신부가 그야말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신군부의 이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던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직접 시민수습대책위원장을 자청했던 분이고, 그리고 신군부에 의해서 체포돼서 김대중 내란음모 핵심 동조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고까지 치렀던
그런 분입니다. 민주화의 산 증인인 이런 분을 감히 전두환 씨가, 학살자인 전두환 씨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이런 표현으로 욕 보였는데, 이건 뭐 유족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함께 분노했던 이 땅의 모든 민주 시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다시금 이분의 명예를, 훼손했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고 더 많은 분들에게 조비오 신부의 이 삶을 다시금 또 알려드리고 이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는 이번에야말로 역사의 죗값을 톡톡히 치를 수 있도록, 사실 지금까지도 너무 요리조리 잘 피해왔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번에 뭐 형량 얼마 된다고 해도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심정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제대로, 그것도 광주지법이니까요, 더욱더 단호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시고 정말 호되게 그 죗값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런 가운데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전두환 씨가 지금 미납 추징금이 1,000억 가까이 남아있다고. 아직도 1,000억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지금 죗값을 다 이미 사면돼서 이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하게 한다면 추징금까지는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지금 이제 또 20억 추가로 환수했다고 하는데 1,000억 추징금은 그 가족들까지 다 탈탈 털어서 1,000억 이상, 1,174억 9,7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1,030억 정도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1,030억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이악 물고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추징금도 추징금이고, 그리고 오늘 쓴 이 판결까지 제대로 오랜만에 좀 속 시원해지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뭐 전 국민의 이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나 우리 발칙한 뉴스 애청자분들께서 광주지법에 진짜 가서 이 재판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그렇고요. 전두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좀 드리고, 다음 또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얼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자유한국당 뉴스,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선거제도 후퇴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하자고 그렇게 다른 당들이 요구할 때는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모른 척을 하더니, 이제 와서 최종 기한 마지막까지 돼서야 자신들이 원하는 자체하는 이거라며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아예 없애자는 그런 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대체? 지금 개혁하자는 게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높이자고 지금 개혁하자는 건데,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게 뭘까요 대체? 대놓고 퇴행하자, 이런 선포인가요? 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런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자체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현행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전부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이 아니고선 연동제 비례대표제에 찬성할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 논의에 앞서서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빼고 의원 내각제로 의원들 힘을 더 많이 이렇게 키우게 해준 다음에 그걸 개헌하고 나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더 늘리겠다. 이걸 가지고 무슨 개혁안이라고. 이건 그냥 누가 봐도 퇴행 아니죠. 지금껏 이어온 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완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선거제 개혁하자는 얘기가 대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선거제도인 이 소선거구제가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사표가 워낙 많이 나오고 거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사실상 국회 정당들을 이 지지율에 비해서 실제로 의석수는 너무나도 차이가 큰 이런 좀 이상한 현상이 드러나 있었죠. 그래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보다 더 확대하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설득력을 얻어왔고요. 그걸 하자고 지금 선거제 개혁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거 하자고 지금. 그런데 이거 뭐 늘리자는 비례대표제 아예 다 통으로 없애버리자고 하고 문제되는 지역구 의원은 오히려 더 늘리자고. 이게 말이야? 청개구리인가요? 하지 말자는 거 더 하자고 그러고 뭐냐고 이게. 이거 뭐 노골적으로 그냥 선거제 개혁을 회방 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왜 이왕 퇴행하는 김에 아주 그냥 체육관 선거 시절로 돌아가자 그러지. 아주 국민들 선거권 다 주면 안 된다고 간접 선거하자 그러지 왜. 아주 뭐 하는 건지. 특히나 이분들이 지금 와서 이러는 게 더 어이가 없는 이유는요. 이미 지난해 12월 15일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분을 비롯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했던 합의 내용에도 완전 어긋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12월 15일이면 3개월 전밖에 안 돼요. 그때 합의했던 것도 아예 기억을 못 하시나? 뭐야 대체. 그때 당시에 합의했던 문구는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해놓고 내각제 개혁하지 않으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개헌이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선거제 개혁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 비례대표 많아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정당 득표율로 하는 게 많아지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되겠어요? 저 정당이 되겠습니까? 의석수 지금처럼 꿈도 못 꾸죠. 절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3개월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합의안에는 왜 합의안에 같이 합의를 했냐고. 그때 합의해놓고 3개월 만에 지금 와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때 합의하셨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의 나경원 원내대표랑 다른 분이신가? 응? 다른 분이세요? 그때 그 사람 어디 갔냐고요. 아니 물론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장단이 있습니다. 그게 또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국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디 국회에다 권력을 믿고 맡길 수나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 자체가 제대로 비례성도 대표성도 띄지 못한다고 국민들이 대체 국민들 누굴 대변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부터 우선 믿을만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권력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긴다 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뭐만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리 박차고 나가서 보이콧하고 생떼 부려서 국회 다 마비시켜놓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의원 내각제 하자고 대통령에서 권력을 국회로 가져와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 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응? 누가 시켜준다고 대체? 권력 누구와 맡겨놓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하시는지 참 뻔뻔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여태 이렇게 지금 12월에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3개월이나 흘렀는데 여태 지금 다른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계속 논의하고 빨리 하자고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닥달하며 너네 자체안 빨리 내놔라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도 여태 안 하고 보이콧 계속하고 밖으로 나돌고 어깃장 놓고 하다가 너네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이대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때까지 안 하면 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와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자체 안을 툭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오다가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던져놓고 우리 자체안 냈어. 그러니까 너네 패스트트랙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개혁안이라고 가져와가지고 아예 그냥 개혁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완전 회방 놓는 그런 안을 내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패스트트랙 못하게 하라고. 그래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민주당이 자기들 무시하고 선거제 개혁안 이거 진짜 패스트트랙 상정하면 사상 초유의 헌법 쿠데타라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원직 총사퇴요? 괜찮은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진즉에 좀 나서시든가. 여태 뭐 하다가 계속해서 뭉개고 어깃장 놓다가 패스트트랙 한다니까 지금 뭐 총사퇴하겠다고 우리가 되게 이거 중요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가짜고요. 어이가 없고요. 아니 뭐 글쎄 총사퇴 하신다는데 뭐 하셨으면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발 좀 하세요. 총사퇴.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없는데 왜요? 응? 깔끔하게 패스트트랙 상정해서 선거제 개혁안 완전 빠르게 처리하고요. 동시에 우리 자한당 의원님들 총사퇴, 전원 사퇴하시고 이렇게 훌륭할 수가 완전 일석이조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빠르게 조기 총선 가면 우리 1년 기다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발칙한 뉴스에서 매번 우리 언제 총선하냐고 막 그랬는데 이참에 1년 단축해서 총선 바로 하고 기분 좋고 마주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또 자존심도 한번 세우고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래놓고 은근슬쩍 말 뒤집고 이런 거 아니겠죠? 자유한국당 워낙에 말 뒤집기를 잘하셔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 뭐예요? 빨리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맘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패스트트랙 하면 너네 총사퇴한다 그랬다? 응? 우리 지금 얼른 가서 패스트트랙 하자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타쌍피의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패스트트랙 상정하면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총사퇴 해주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 바꿀 게 없게요. 우리 국민들 조기 총선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 준비하고 있을게. 몇 번 뽑을지 기대하고 있을게요.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요. 네. 자한당 화이팅! 그러시네요. 화이팅! 화이팅 하자고요. 네, 제발 좀 총사퇴. 이날만 기다렸어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트를 막 눌러주고 계시네요.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